오늘 장의 세 가지 포인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만 할 의미 있는 세 가지 포인트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알아봅니다. 시장 어수선한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군 있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해외에서도 비만이라는 키워드가 재차 부각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노보노디스크도 아니고 일라일리도 아니고 로슈입니다. 로슈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만드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국내 비만이라는 키워드 재차 응집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 펩트론이 오늘장 거의 상한가 부근의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다른 종목군들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로슈에서 만드는 비만 치료제가 아직 시판은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아침 7시 40분에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관망을 해도 좋을 만한 장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3포인트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를 준비를 해왔지만 요게 매매를 못하신 분들께 드리기보다는 매매를 잘하신 분들께, 그 다음에 매매를 못하신 분들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조금 안전한 종목들을 갖고 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만 치료제는 단타 잘하시는 분들만 하라 이 얘기하시는 거죠? 우선 단타 잘하신 분들이 권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단타를 못하신 분들께 권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후속주로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보면은 이제 스위스의 기업입니다. 로슈 먹는 비만약이 10판 갈라면은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임상일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미 시판이 돼가지고 매출이 1조가 넘게 나오고 있고 영업이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죠. 신약이 있는데 보통 신약이 이제 정맥 주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니면 놓을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제형 변경 돼가지고 이제 피하 주사. 이제 피하 주사는 일반적으로 일반인도 놓을 수 있는. 근데 이 주사 바늘도 무서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경구용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경구용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기술력이 확인이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하루에 한 알만 먹더라도 이제 한 달 동안 30알만 먹었을 때도 체중 효과를 6% 보는 효과를 내놨다라고 임상이 나왔는데 이게 임상이 일상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약 바이오를 엄밀하게 싫어하신 분들은 딱히 안 드셔도 돼요. 왜냐하면 임상 일상을 통과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부정적인 약간 부작용도 있었고 제가 그때 뉴스 읽어보니까 이 뉴스에는 어떤 부작용이 나왔는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약간 부작용이 경미하다라고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읽어봤던 리포트에 따르면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이 비만 당뇨 치료제를 먹으면 약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임상 일상이기 때문에 우리 기대감을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보고 있고 GLP-1이죠.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체내 호르몬이 글루카곤인데 엄밀하게 글루카곤이랑 성분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 단백질 합성을 통해서 이 글루카곤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물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스위스 제약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로슈가 위고비랑 그런 삭센다와 같은 유사체 계열인데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경미하면서도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제 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임상 1상이기 때문에 사실 임상 2상이랑 3상은 뭐 한 80명,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이 임상 1상 같은 경우는 10명이나 20명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임상 1상 통과 테스트만으로는 이 기업이 2상, 3상까지 무조건 통과할 것이다, 10판까지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좀 드릴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확실하게 오늘 대장급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저는 딱히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이 기업들은 임상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비임상, 전임상 단계입니다. 그래서 임상을 준비하고 있거나 사람한테 쓰지도 않고 전임상 단계고 가장 취약한 거는 재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로슈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서 1등 기업이고 일랄리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임상 시간이 길어져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DXVX가 오늘 대장인데 캔서롭이라는 기업입니다. 캔서롭이라는 기업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감사 보고서 거절 나와서 거래 정지가 3년간 돼 있던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재개가 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시가총액도 1,000억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샤페로는 비만 당뇨 치료제가 아니고 면역 항암제이기 때문에 뺐고요. 그 다음에 라파스 같은 경우도
대원제약과 공동으로 패치 비만용 치료제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DX, VX보다는 라파스가 차라리 낫다. 그다음에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나서는 가장 믿을 만한 종목은 펩트론이라는 종목인데 펩트론이 이제 기술력은 저는 인정을 하는 바이고 그 현대차 증권의 그 제약바이오 커버하신 애널리스트 분께서 꾸준하게 리포트를 발간을 하고 있고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해드리지만 매매를 못하신 분들께는 이 변동성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리포트 읽어보니까 충분히 기술 이전 기대감, 그다음에 뭐 성장성 이런 것들이 좀 특출나게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께 저는 뭐 DX, VX나 라파스랑 대원제약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위험해 보인다. 차라리 저는 변동성 강한 종목이 좋습니다라고 하시면은 펩트론을 권해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을 싫어하시는데 안전한 종목을 원합니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한미약품이랑 유한양행이랑 동아에스티를 권해드리는데 이 종목은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중간에 있는 종목들 안정성도 갖고 있으면서도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 저는 삼천당 제약이랑 인벤티지랩이랑 D&D 파마를 듭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본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 혹은 성장성을 상당히 오랜 기간 투자분들한테 주목받은 기업 혹은 앞에 있는 기업들은 적자인데 상장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무구조가 개선이 못 되면은 내년 3월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인벤티제과 D&D 파마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오버액 뉴스 말고는 리스크가 없다. 근데 다행히도 이 D&D 파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신주 인수권이 다 풀렸고 인벤티제약 같은 경우도 신주 우선주 전환 물량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반영이 됐으니까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선반영이 됐고 추가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종목들 저는 삼천당 제약이랑 인벤티제비랑 D&D 파마를 매매를 하시더라도 제가 권해드렸다고 해서 이거를 뭐 6개월, 1년 가져가시기보다는 2주나 3개월 단위로 보유하신 다음에 삼천당 제약은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근데 인벤티제비랑 D&D 파마 같은 경우는 오버행 이슈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나는 정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정말 치를 떨고 있고요. 근데 요즘 비만 당뇨 치료제가 정말 선택적인 소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니까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은 역시 한미약품이랑 유한양행이랑 동아에스테를 권해드리는데 유한양행은 좀 오스코텍이랑 더불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수매도 나오고 있고 한미약품이랑 동아에스테가 제일 안전해 보인다. 그거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이라는 테마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비전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술 개발이랑 시파는 나중 문제라고 하더라도 요즘 많은 분들께서 가정을 이렇게 이룩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그쵸? 더 네네. 여기시고 건강에 대한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좀 투자분들 산업이. 기대감이 있을 것 네. 같다.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만 키워드가 뜨겁게 달아올랐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노보노디스크 정말 주가 움직임 대단했었고요. 그럼 그때와 같은 비만 랠리가 꽤나 긴 기간 동안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확실하게 저번에 일라일리랑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분기실 흑자로 전환된 지가 한 3개 분기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비만 당뇨 치료제가 가장 핫하게 이제 달아올랐던 게 2024년 상반기라고 한다면 이 기업들은 기대감을 실적으로 반영시켜 준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은 한미약품 유일하고 나머지는 1상 아니면 비임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실적을 보려면 한 2, 3년은 넘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이 어떻게 하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일랄리랑 노보노디스크랑 로슈가 끌어주면 가겠지만 그들이 만약에 미끄러진다고 한다면 의구심을 갖게 될 거고 그에 따라 한미약품이 동조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추세가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추세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한미약품이랑 일랄리랑 노보노디스크가 오늘 처음 밀렸지만 요게 단기적인 차익인지 아니면 이게 추세의 끝인지 보고서 다시 투자 전략을 결정할 수 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비만 안 하는 제약업체가 없는 것 같이 정말 많은 종목군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종목을 나눠주시네요. 짧게 봐야 될 종목군 그리고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대응할 만한 종목군들 나눠서 일단은 비만이라는 키워드는 살아있다. 시장의 모멘텀으로 한동안은 더 작용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기술주. 오늘도 약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 재료가 노출되면서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력 설비는 어떨까요? 여기에 착안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설비 오늘의 흐름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오전장 대비해서 오후장이 좀 상대적으로 개선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오늘 대본을 좀 상대적으로 좀 늦게 드렸죠. 원래 제가 대본을 1시 전에 드리는데 오늘 2시에 드렸는데 섹터를 뽑기 힘들었습니다. 오늘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섹터군들이 몇 개 안 됐었는데 제가 방송을 보니까 김민준 전문가께서 반도체 다뤄주셨고요. 그 다음 앞에서 이제 화장품 다뤄주셨더라고요. 그럼 그 섹터들을 제외한 섹터들 중에서 오후장 들어서 수급이랑 주가 움직임이 개선될 섹터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전력 설비를 택했고요. 지금 우리가 운수 장비는 완성차, 방산, 이렇게 이제 조선까지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들 수 있고, 전기전자는 반도체랑 전력설비, 그 다음 완성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완성셀 같은 경우는 양극재에 비해서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 전기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전력설비는 수급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로 제가 점심시간 이후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수급이 확실하게 개선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전력 설비에다가 집중을 할까라는 아이디어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전기전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많은 증권 전문가들이 전력 설비에 관심을 두자라는 리포트를 쓰고 있는데, 그 리포트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 리포트 나왔다? 그거 안 들고 왔을 겁니다. 근데 리포트가 나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이 리포트를 읽더니 맞다라고 판단하고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갖고 온 거고요. 두 번째로 원전이 오늘 음봉으로 보이지만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는 음봉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원전이 음봉인 것은 동일한데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는 어제도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재료 소멸은 나왔지만 끝난 섹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 체코 원전이 4기 중에 2기가 마무리가 됐고 2기도 추가 수주 가능성 있고, 이 체코 원전 수주를 보면서 주변의 유럽 국가들의 추가 수주도 나올 수 있다라는 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원전을 구성하는 겉의 테두리나 이 배관을 감싸는 건설, 요런 것들 아무래도 좀 현지에서 조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본품이라고 하죠. 본품이랑 이 본품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국내 기업들이 할 거다. 그래서 한정기술이랑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실수혜를 가져갈 것이고, 우리기술이랑 우진엔텍 이런 종목들이 실수혜를 가져갈 건데, 그 안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는 국내 기업들이 가져갈 거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저는 사실 전력 설비랑 전선 중에 탑픽이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그날 따라 조금 바뀌어요. 왜냐하면 저도 전력 설비를 거의 5번, 10개 넘게 말씀드렸기 때문이죠. 오늘 관심 종목은 제가 LX 일렉트릭이랑 일진전기를 갖고 왔는데 오늘 수급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왜 오늘 이 수급들이 가장 강할까? 그렇다고 해서 HD현대일렉트릭의 효성중공업을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저는 마음속으로 내가 분할 매수만 잘했을 때 기대 수익률을 가장 키울 수 있는 종목은 저는 효성중공업이랑 대원전선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두 종목의 공통점은 미국발 수주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고전압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원전선도 지금 미국에 수주를 하기 위한 테스트를 통과 중인데 오늘은 외면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LS 일렉트릭이랑 일진전기가 오늘 수급이 가장 좋은데, 이 두 종목이 사실 HD 현대일렉트릭은 기간 조정, 다운 조정이 없었어요. 근데 어제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LX 일렉트릭은 현대일렉트릭보다 먼저 조정을 거쳤고,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미국 시장 내 가장 가파른 점유율 확대를 보이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될까?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유지할까? 요 고민이 있지만 그 공통 분모 속에는 제약바이오도 있고 조선도 있고 전력설비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관심을 둔다고 했을 때 LX 일렉트릭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일진전기의 장점은 다른 전선주 중에서 실적 성장폭이 가장 높다는 건데, 단점은 약간 국내에 국한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전선 같은 경우 미국에 약간 발목을 대고 있는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국내에 좀 국한돼 있다. 근데 다행히도 이런 원전에 대한 투심이 살아있다고 했을 때 본품에 들어가는 전선을
일진전기에 납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SK증권에서 일진전기 리포트가 나왔는데 증설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이 증설이 엔캠처럼 신규 전방 기업들이 장기 수주를 약속하고 증설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 따른 증설이기 때문에 올해 준공 목표가 10월이고 정상 가동치가 12월이기 때문에 Q의 증가에 대한 효과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종목을 사셔도 무방하지만 내가 적어도 이런 낙수 효과를 얻으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이 부각이 됐을 때 좀 기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해서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가 탑픽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전주는 어제 오늘 밀리기는 하는데 수급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다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전력설비는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좋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력설비랑 전선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시라고 말씀드린다서 오늘 그냥 본비중을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3일에서 5걸 정도는 분할 매수를 해주셔야죠. 근데 원전은 지금 당장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목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일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한 3일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오늘 긍정적이게도 외국인의 순매수 오늘 바로 나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전거래일에 거의 15%, 20% 넘는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당장 매수하는 것도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주말에 어떤 뉴스 나올지 모르니까 네. 충분히 모조리 다 확인하고 다음 주 월요일 이후로 매수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쪽 다 긍정적으로 봐주시는데 대신에 접근 타이밍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금요일이고요. 한 주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 시장 변동성은 상당히 강하고 연속성은 약하고 그래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는 어떨지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보통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은 다음 주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2분기 실적 시즌이 진입을 하는데 다음 주에 굵직굵직한 맞아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대선 이슈가 없었다고 한다면 다음 주 2,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의 실적 추이에 따라서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헤드라인이 이거죠. 변동성은 강한데 연속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예상을 많이 하잖아요. 불과 1주 전, 2주 전만 하더라도 코스피랑 코스닥이 번갈아 가면서 상승한다. 혹은 다우지수랑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상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차가 너무 커졌어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냥 3일 정도 하락을 하면 보통 이제 적산병에 따라서 기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편하게 이야기했지만 하필이면 1거래일과 2거래일은 낙폭이 1%였는데 3거래일 차이가 1.5% 밀리면 투심이 얼어붙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으면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나 아니면 가치주가 속해 있는 다우지수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다우지수가 오늘 마이너스 1.5%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하지만 어제 정말 코스피랑 코스닥을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소가리를 하셨을 겁니다. 어제도 거의 상승 종목 10개 중 8개가 하락하는 모습이고 오늘도 상승 종목이 이제 전체 10개 중에 6개 이상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장세는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 하락할 때 절반 정도는 회복을 해야 긍정적으로 투자할 텐데 하락을 한 것은 거의 4%, 5%가 되는데 반등은 0.5%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성이 강하지만 영속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은 정말 어려운 장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를 할 건데 매수를 하되 실적과 관련이 없는 종목은 손절을 각오해라. 근데 저는 손절을 각오할 바에는 사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실적이 나오는 화장품이나 전력설비나 조선이나 이런 종목들을 보더라도 예전처럼 투심이 괜찮을 때는 조정이 한 3일 나왔다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화장품이나 이런 종목들을 보더라도 음봉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를 저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오늘 한국콜마가 굉장히 밀려요. 네. 그 다음에 실리콘2나 VT처럼 정말 실적 향상에 대한 의심이 없는 종목. 그래서 성장주를 매매하실 때 옥석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옥석을 구분을 하라는 게 어려운 겁니다. 전문가들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옥석이다라고 판단했던 종목도 크게 밀립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매매 보유 이제 매집 기간을 늘려야 되는 거죠. 내가 원래는 3일 정도만 매수를 했었는데
3일 정도 매수했더니 추가 하락이 나오는 장세가 나오네. 그래서 반도체를 보셔도 화장품을 보셔도 전력 설비를 보셔도 2주 전이랑 지금 다르다. 음봉이 3개 나왔다가 어김없이 양봉이 나오는 게 저저번 주였다고 한다면 이번 주는 음봉이 3개 나왔다고 해서 양봉이 나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술적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쌍바닥을 확인하시든 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확인하시든 뭐 체결강도 올라가는 걸 확인하시든 이러셔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매수 기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 시점을 줄이고. 그래서 저는 뭐 화장품, 조선, 전력설비 이게 주도 섹터이고 주도 섹터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집 기간을 늘려 나가는 게 조금씩 네. 오래 매수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쪼개가지고 이 시간을 길게 분할 매수 전략을 더 세밀하게 세워보자라고 솔루션을 주시네요. 다음 주 주요 일정들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뭐 경제 지표 같은 경우도 중요한 건 이게 있습니다. PC가 있죠. 개인 소비 지출이 있고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율 발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PPI도 발표가 있고요. 중국에서 월요일 날 금리 발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럽에서 재무장관 회의도 있는데, 저는 실적 발표가 눈에 들어옵니다. 맞아요. 예, 다음 주 월요일에 포스코홀딩스 실적 발표 있고, 네. 우리 5G 통신 장비하면 당연히 버라이즌 봐야 되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MS랑 알파벳이랑 테슬라, 그 다음에 GM, 주요 차량이랑 AI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고, 수요일에는 퀄컴과 IBM, AT&T, 네. 반도체 장비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다다음 주에 있고, 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SK 이노베이션이나 SOL, 엑스모빌 등 정유 관련 종목들 실적이 발표가 있고, 발표 많다. 그 다음 주에 FOMC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요 순으로 관심 종목 좀 움직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크게 영향력은 없을 것 같다. 조금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